우리 미국 증시 이제 마감 상황 빨리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아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네, 자, 지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다우 지수 1.37%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냐? 아우, 그러네요. 뭐 껌이죠. 네. 네. 그리고 S&P 500 지수 2.6%. 어이구 갈수록 더하네요 이거. 괜찮은데. 아, 예. 자, 이제 나스닥 지수 자. 4.06% 급등했습니다. 이거 미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요. 미쳤습니다. 네, 와, 자, 와. 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긴장했던 예. FOMC가 드디어, 있었는데 예. 대체 뭐가 나온 거야? 땡큐 파워. 땡큐 파워. 야, 긴축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걸 이제 약간의 멘트로. 기준금리도 올렸는데. 예. 기준금리는 사실 75bp 올렸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사실 뭐 깜짝 나온 것도 없고 사실 뭐 연준에 되게 고마울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상대로였는데. 그렇죠. 였는데 뭔가 이제 멘트에서 덜 매파적인 멘트가 나왔다. 예. 인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잘 아는 저희 회사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우 파월 대단한 녀석이야. 그래서 선배 왜? 그랬더니 금리도 올리고 주가도 올리고 최고라고. 그러네. 이러더라고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서도 예. 주가를 이렇게 예. 급등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 대체 파월이 뭘 했길래 예. 저희 좀 볼게요. 좀 볼 정리해봐야 텐데 될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예. 사실은 저는 뭐 오늘 대부분의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덜 매파적이었다, 뭐 비둘기파적인 멘트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찝어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계속 들었었거든요. 뭐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은 네. 저희도 이제 며칠 전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지금 그거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맞아요. 사실 간밤이 얘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파월 얘기도 물론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 경제는 뭐 침체로 안 간다. 굉장히 그래. 잘 돌아가고 있다 얘기한 거는 사실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사실은 요인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예. 다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의 인상기 좀 적절하다. 지금 이제 성명서와 기자회견 내용들을 이제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건데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아직 침체에 빠지지 않았어. 뭐 일부 생산이라던가 소비에서는 약간 둔화되는 건 그렇죠. 보이지만 예.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도 좋아. 나머지는 쌩쌩 잘 돌아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스탠스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지 좀 않나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종합 정리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차례로 슬라이드 한 몇 개를 준비했거든요. 저희 위치를 예.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첫 번째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본부. 이거 가보셨다면서요? 웅장하죠? 5번 갔죠, 5번. 부럽네요. 저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앉아서 이 거리에서 이 앞에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들어간 입구가. 그래서 계단 앞에 앉아서 도시락들, 뭐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고들 저기 있습니다. 딱 여기. 들어가갈 때 예. 느낌이 어때요? 나는 뭔가 출세했다 이런 아니, 느낌. 들어가보지는 못했죠. 요 입구, 요 앞을 나는 걸어갔죠. 자주 5번이나 가서 해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죠. 안에서 뭐 예. 기자회견을 했나? 이거 들어간 건 역시 아니고요. 뻥튀기 정말. 네. 시간이 없습니다. 워싱턴 DC 볼 게 많아서 여기 연준 사무실 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오해했네요, 사실은. 제가. 예. 네. 결국 한번 보시죠. 깜짝 쇼는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먼저 정리를 했어요. 요 부분은 만장일치로 정책 금리를 75bp 인상했다. 이거 뭐 시장 예상만큼이죠. 레인지로 보면 1.5에서 1.75였던 걸 2.25에서 2.5%. 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넘어가고요. 네. 여기는 이제 성명서 스테이트먼트 내용입니다. 금리 75bp 올렸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건 적절하다. 그렇지.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고용은 여전히 강하지만 다만 이제 바뀐 표현 중에 핵심은 여기 밑줄 친 겁니다. 볼드체에 밑줄 친 거. 소비 생산은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 계속 경기가 좋다는 얘기만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소비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 물론 다소지만 요 얘기가 달라진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조심하고 있다. 주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물가를 더 끌어올릴 압력이 되고 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했거든요. 요 이후에 반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시죠. 갑자기 이제 파월 아저씨가 나와서 비둘기로 돌변해 버렸던 그동안은 매였는데 비둘기가 돼 버렸다는 거죠. 여기 시간별 다우지수 그래프를 준비해 왔는데 네. 어이구 이거 보세요. 2시 반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가 또 중간에 또 출렁 더 오르고 막판에 조금 뭐 네. 상승폭을 이상을 줄이긴 찾았죠. 했지만 뭐 거의 뭐 가파른 봉우리를 만들었다라는 네. 거고요. 여기서 왜 그럼 어떤 얘기를 했길래 우리는 파월의 비둘기로 인식했고 시장은 이렇게 위로 치솟았을까? 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 정책 기조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게 적절하다. 지금까지만 물가만 봤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우리는 경제 경제 상황도 영향도 보겠다. 그래서 그래.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진 워딩이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수록 앞으로 점점 더 금리를 올릴수록 인상폭은 서서히 줄이는 게 맞다. 사실 이것도 그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비둘기로. 원하는 멘트를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6월처럼 다만 이제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야, 니네 100bp 올릴 생각은 안 했었니? 100bp는 앞으로 이제 안 올려?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100bp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번 달에는. 네. 근데 만약에 앞으로 6월처럼 지난 6월처럼 9.1% 물가 올랐던 그때죠. 6월처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또 오른다면 더 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저건 이제 1%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2% 포인트 할 수 네.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물가가 조금 지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맞아.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상황에 6월처럼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없죠. 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하나만한 얘기로 시장은 받아들인 거죠. 어. 그다음에 미국 경제 침체 국면 아니야. 많은 부분이 쌩쌩 잘 돌아가고 있어. 뭐 아니 이런 상황에 나중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잘 돌아가는 상황에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건 넌센스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직접. 예. 그러고 뒤에 2분기부터 다만 수요가 둔화되는 거는 분명해. 요거는 이제 물가가 꺾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이퀄 앞으로 금리 인상은 좀 속도 조절하겠다. 조절하겠다. 이 정도 봤으면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 자체는 조금 매파적이지만 네네. 그 외의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아, 가능한 그렇구나.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와우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선배도 그냥 지금 비둘기로 돌변한 것 같아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시티나 이런 데에서는 시장에 인식하는 것보다 나는 얘가 그렇게 비둘기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그렇게 것 보는 같아요. 쪽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한 방향으로 하지 않고 예, 예.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또 피할 구멍을 만드듯이 예. 제롬 파월도 저희 주특기인데 이 제롬 파월도 만만치 않아요. 가능성을 예, 예. 양쪽을 다 열어뒀지만 예. 하지만 지난번 회의 때와 비교하면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 어떤 속도 조절 가능성이라던가 예, 이제 예. 경제 상황도 보겠다라는 이런 거에 이제 시장이 완전 꽂힌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예, 예. 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이건 뇌피셜인데 네네. 만장일치로 75bp 금리를 인상했지만 사실은 FOMC 회의 내에서 몇몇 그 정책위원들이 최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괜찮나요? 또 아니 벌써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연준은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질의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이제 그걸 반영해서 파월은 연준 의장이지만 전체 FOMC 회의 내에서는 n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은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때는 금통위 내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파월 자체가 자기 혼자 개인 신념 자체가 갑자기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다기보다는 FOMC 회의 내에서 아마 네. 그런 부분을 약간 우려하면서 질문하는 위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반영해서 담아서. 야 이런 거 금리 인상 좀 줄이는 게 맞은 것 같아. 수요는 둔화되고 있어. 벌써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연준 자체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 하락 또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약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스탠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 스스로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내피셜이라고 하셨지만 되게 되게 그럴듯하죠. 합리적인 그런 또 추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전망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지금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그 CME의 그 페드워치 툴이 있죠. 선물, 그러니까 FFR 네네네. 미국 연방 기금리 선물을 이용한 확률 게임인데요. 보면 9월 FOMC 전망이 어떠니 하고 물었더니 75bp 또 올릴 거야라는 전망이 생각보다 53%. 예,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원래는 40몇 %대였는데 53으로 올라갔고요. 네. 아니야 50bp로 좀 줄일 그치. 거야라는 게 47. 거의 팽팽해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50도 가능, 75도 가능.
이제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9월까지 나오는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티는 바로 보고서를 냈는데 9월에 75bp 더 올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25bp로 인상폭을 확 줄일 거야. 그래서 이제 남은 금통일이래요. FOMC 회의가 9월하고 11월, 12월 이렇거든요. 세 차례 남았죠. 예, 그래서 9월에 75bp로 올리면 아마 11월, 12월은 거의 25bp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9월에 50bp 올린다면 11월은 아직 알 수는 없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내년 여름쯤 되면 여름이나 여름 직전쯤 되면 금리 인하 다시 들어갈 거야.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 옆에 같이 띄웠던 표는 뭐냐면 그래프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예요. 오늘 하루 동안 달러 인덱스. 오, 많이 떨어졌구나. 밑으로 쭉 떨어졌죠. 네. 예.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속도 더디게 조절한다라고, 그치. 천천히 올린다면 달러가 더 강해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치. 생각으로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또 20일은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사실은 증시의 호재가 호재가 됐기 때문에 됐고. 증시를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신다면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올 들어 지금 옆에 표가 올 들어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이거든요. 3월에 금리 25bp 올렸을 때 S&P 500 지수가 2.24% 올랐고요. 5월에 50bp 올렸을 때 2.99% 올랐고요. 6월에 75bp 올렸을 때 1.46% 올랐고요. 오늘 또 2%대 올랐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빌 에크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연준하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연준은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야. 연준은 우리랑 한편이야. 미국 경제, 미국 시장을 지금 좀먹는 가장 큰 위협은 연준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야. 그 말은 연준하고 시장이 힘을 합쳐서 인플레이션을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만 있다면 시장은 올라간다는 거죠. 금리를 아무리 빠르게 올리더라도. 그 다음 날 거 평균 나온 건 없어요? 난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궁금해 사실. 예, 맞습니다. 그거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내일 제가 이거 적어놨다가 네. 내일 한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앞으로 더 중요해진 게 정말 이제는 지표가 또 된 것 같아요. 특히 물가나 이제 고용 그렇죠, 지표가 그렇죠. 매우 중요해질 것 예. 같은데 뭐 잠깐 우리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을 또 좀 미리 볼게요. 예, 아주 친절한 네, 제이 씨, 맞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예. 고용 지표는 없었지만 예, 예. 6월 내구재 수주 지표가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1.9%. 굉장히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맞아요. 예. 이게 전월에 0.8이었고 예상치가 마이너스 0.4였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내구재 수주에는 뭐 항공이나 이런 운송이 다 포함이 되니까 예, 이게 예.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예, 예. 사실 그걸 발라낸 그런 내구재 수주를 봤는데 예, 예. 그것도 0.3%로 뭐 썩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진 예. 않았어요. 예. 전월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예상치는 좀 상회한. 예. 그러니까 이 내구재 수주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1년 이상, 3년 이상 쓰는 물건들을 기업이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았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제가 전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수주는 향후에 그러니까 유통기업들이 주로 유통기업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유통기업들이요? 예. 아니면 유통기업들이 물건을 사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치, 내구재를. 그치. 그러니까 자동차는 딜러들이 자동차를 완성차 업체에서 사와야죠. 그게 내구재 수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주죠. 그렇죠. 딜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사와서 개인한테 팔아야 되는 되니까. 거잖아요. 수주를 많이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유통업체나 딜러들이 많이 이 내구재를 사고 있다라는 그렇죠. 사들여서 그렇죠. 팔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구재 경기가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선행지표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비싼 물건들,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그 물건들을 지금 중간 유통업체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네. 나쁘지 않은 그렇죠. 거야. 예. 여전히 주머니를 닫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갖고 있다. 거죠. 소비자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구재 수주 예. 괜찮았고요. 주간 원유 재고도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 7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450만 배럴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원유의 많고 재고가 공급은 빠졌다는 적고.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경제 지표는 양호했다. 쏘쏘. 예. 네, 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무역 수지도 아마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내일 금요일인가 우리 GDP 2분기 GDP 발표잖아요. 예, 그렇죠. 이 예상치들을 다 또 올렸어요. 내일 발표하지 않나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예. 그런데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원래 2분기 GDP 추정치를
0.4 플러스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예. 바로 1%로 올렸고요. 그러니까요. 예. JP 모건도 0.7에서 이걸 1.4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 괜찮아. 그렇죠. 라는 전망들이 제가 플러스라 좀 나오는 것 그랬더니 같아요. 안 믿더니 저 친구들 참.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무디스만 마이너스 1.3였다가 이거를 약간 줄인 마이너스 1 정도로 얘네도 수정을 했는데 예. 괜찮네. 경기 괜찮네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역으로 네. 보자면 파월은 사실은 미리 이 2분기 GDP 지표를 봤어요, 벌써. 그치. 예. 그래서 사실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코멘트를 할 때는 그 전후로 발표되는 직후에 발표되는 그게 다 경제 비교가 지표를 된 거야? 보고 코멘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보내줘요. 재무부나 연준에 미리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아. 자신감을 이런 게 이제 갖고 이런 코멘트를 거지. 한 거죠. 예, 그렇지, 예. 그렇지. 네. 그렇다면 아마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그때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때 시장이 며칠 사이에 많이 뛰었다면 아마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투자자가 있다면 뭐 경기 좋고 GDP 뭐 서프라이즈 이러면 나왔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아니야 금리 더 올릴 더 것 올릴 같아. 것 같아. 이러면 그렇지. 이제 시장이 악재가 되는 맞아. 거고요. 또 만약에 뭐 내일까지 좀 조정을 받다가 조정이 좀 있다가 뭐 갑자기 GDP 서프라이즈 나오면 야 경기가 실적 괜찮을 괜찮대 거야. 뭐 이렇게 또. 이러면서 또 주가는 그렇지. 올라가겠죠. 맞아요. 어쨌든 간에 anyway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지표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을 맞습니다. 하고 어떻게 예. 내가 이해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완전 극단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이제 또 실적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기업들은 메타, 퀄컴, 램리서치, 보잉 뭐 요 정도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아 메타 예. 지금 사실은 다른 애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칩, 휴대폰 반도체, 통신 반도체 예. 이쪽인데 예상치 상회했고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얘네도 이제 반도체 식각 장비 만드는 애들인데 그렇죠. 얘네도 뭐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잉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 얘네는 사실 시장에서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현금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동안 돈 못 벌면서 이제 수주가 좀 되고 있죠. 예. 다 그거 쓰고 살았는데 괜찮았어. 메타. 예. 근데 메타가 예. 얘네가 지금 뭐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매출액도 하회를 했고 예. 매출액이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을 따지는데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또 맞아요. 감소를 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이죠. 네, 예. 창사 이래 처음이었고 아, 문제는 다음 분기에는 더 안 좋을 거야. 맞아요.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 그럼 다 안 좋은 게 뭐냐면 매출, 주당 순이익, 뭐 1일 월간 활성화 이용자 활성 예. 네. 그 수치가 모두가 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3분기에는 더 안 좋을 거고. 죽었구나. 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애플이 아마 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한 조치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용자 추적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예. 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광고 수익도 좀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얘네가 메타버스에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28억 맞습니다. 손실 났고 뭐 이런 게 계속 좀 누적이 되면서 뭐 내년에는 뭐 비용도 줄일 거고 채용도 조금 완화할 맞습니다. 거고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메타는 좀 충격이 그러네요. 있었다. 예. 저커버그가 어울리지 않게 미국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진짜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네가 언제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했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실적 약화된 핑계를 대는 건데. 그래, 우리는 경기 하여튼, 때문이었어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코노에서도 메타 여러 번 다뤘지만 뭐 스냅이라든지 이런 그 영세한 SNS 디지털 광고를 먹고 사는 데보다는 충격이 덜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사실은 충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맞아요.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